안녕하세요. 텍스살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내용과 원천 징수 그리고 지급 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은 소득세법 1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은 법인세법 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내 원천 소득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개인과 외국법인의 차이에 따라서 그 내용도 차이가 있으니 상세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내용은 법전에서 나열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상 읽어드리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익혀 놓으셔야 현실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 이 법조항을 따라서 대통령령 이하 규정을 분석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 번 귀에 익히고 업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먼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1호부터 해서 12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 그 중에서 같은 항 1항의 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이것은 국내 원천 이자 소득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했는데 7호의 소득이라는 것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1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이자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재미없다. 죄송합니다. 정자 좋고 물 좋은 법 없어. 그래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호부터 해서 12호까지 있다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서 소득세법 16조 1항은 제1호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자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도 이러한 1호부터 해서 13호까지 13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119조의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1호의 내용을 봤고, 그 1호의 내용 중에서 소득세법 16조 1항 이자소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정권의 이자와 할인액. 2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정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 2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3호 국내에서 받는 적금, 부금, 예탁금 및 우편 대체를 포함하는 예금의 이자. 4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정권의 이자와 할인액. 6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정권의 이자와 할인액. 7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정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매매지만 이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이지만 이자로 본다는 의의고,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 차익은 제외한다. 이 과목과 나목은 소득세법 16조 1항의 이자소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과목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남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10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12호 제1호, 제2호, 제2호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이 말은 1호부터 11호까지 이런 뜻이죠. 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그 다음에 1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16조 1항은 이러한 내용이었고 2항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으로 한다. 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조 제1항 제2호의 2 이것 다음에 12호, 13호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원천소득 중 1호의 국내 원천 이자소득 중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목이라는 것은 가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합니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남목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 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이것이 1호의 국내 원천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득세법 제119조의 1항의 2호는 국내 원천 배당소득인데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당 각목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목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파생 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라는 것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 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목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6호라는 것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이어 2호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말합니다. 3호는 의제배당을 말하고 4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다만 제87조 6, 제1항 제4호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펀드를 말하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한정해서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음 6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7호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8호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호는 제1호, 제2호, 제2호, 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즉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 소득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호 제1호, 제2호, 제2호, 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즉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 17조 제1항 제5호 이것하고 17조의 제1항 제9호, 17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119조 제1항 2호 남목을 살펴봤고, 다목은 제87조 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국내 원천소득이다. 이런 내용이죠. 소득세법 제87조 6 제1항 제4호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해산 이것들을 환매 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 이것을 적격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라목은 제87조 6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 정권으로부터의 이익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입니다. 여기에서 제87조 6 제1항 제5호라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정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말합니다. 마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다음은 119조의 3호입니다.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 임대,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9호에 따른 국내 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4호 국내 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음 5호 국내 원천 사업소득인데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 소득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은 제외한다. 6호의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5호의 경우에
국내 원천 인적 소득 중에서 이 6호는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6호,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여기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 그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은 7호입니다. 국내 원천 근로소득인데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입니다. 8호는 국내 원천 퇴직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을 말합니다. 8의 2호, 국내 원천 연금소득인데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 3, 제1항 각호에 따른 연금소득. 여기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각호를 살펴보면 1호,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호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여기에는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는 연금계좌입니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하고 가목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목은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목은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목은 그 밖의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음 3호는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제20조의 3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다음 9호는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인데 국내에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봅니다. 가목은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가목, 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그래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그러한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것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제94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목은 지상권,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다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가목의 내용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제1호와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장 양도를 할 때는 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정자산과 함께 계약서를 적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나목은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여기에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합니다. 이것이 9호의 가목에 대한 내용이었고, 9호의 나목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출자지분은 주식 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 인수권을 포함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에서 양도일에 속하는 3년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죠.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 등도 전단의 부동산 주식 등에 포함한다. 부동산 주식 등에 포함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을 말하고 2호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94조 1항 1호, 2호라는 것은 이걸 말하죠. 1호, 2호. 이러한 자산가액을 말하고 2번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 비율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9호의 나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0호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그 내용은 다음 항목의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자산 또는 정보, 이러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목, 나목, 다목의 자산을 말하죠. 여기에서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러한 자산 등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죠.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설비, 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를 포함한다.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것을 제4호에서는 국내 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서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는 국내 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 구분을 해놓은 데 반해서 만약에 10호에서 말하는 이러한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소득이 아닌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10호의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 항목의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자산 또는 정보라는 것은 가목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영화 필름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양,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목은 산업, 상업상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말하고, 다목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이 권리에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를 말하죠. 이러한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호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것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지분,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또는 그 밖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권을 포함하는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입니다. 다음 강목의 주식 출자지분이라는 것은 가목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을 말하고 나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출자지분을 말하고 다목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다음 다목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다음 12호는 국내 원천 기타 소득인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 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즉 1호부터 11호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득, 그 밖의 소득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그래서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 외에도 이러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목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보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 제5 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항 다목이라는 것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합니다. 라목은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을 말하고 마목은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바목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천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성마투표권, 성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목은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아목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국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목은 국내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조의 소득이라는 것은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의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그래서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의 나목이라는 것은 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또 20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이라는 것은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12호의 가목.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 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실이익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타목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 표시 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 표시 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발행한 외화 표시 채권 가액까지만 소득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의 법인세법 제93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안돼 그러면 안돼 열심히 공부하세. 소득세법 119조와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내용도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호는 국내 원천 이자 소득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 소득, 위에서 살펴봤죠. 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그러한 이자 소득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119조의 내용과 비슷하죠.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되어야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이자 소득이 됩니다. 가목과 나목을 보면 가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고, 나목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 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 또는 송금에 산입되는 것,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국내 원천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다음 2호 국내 원천 배당 소득이라는 것은 내국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목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목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이것은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의 규정과 같습니다. 나목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고, 다목은 소득세법 제87조의 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목은 소득세법 제87조 6,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목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법인세법 93조 3호는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으로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강권, 흙, 모래, 돌의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7호라는 것은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가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가목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가목, 나목에 따른 자산 권리, 나목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인데 주식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합니다. 이 주식 등 중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이 다음의 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을 말합니다.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 등도 전단의 부동산 주식 등에 포함합니다.
다음의 가액은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을 말하고 제2호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 비율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본 소득세법 규정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4호 국내 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입니다. 거주자 내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음 5호 국내 원천 사업 소득으로서 외국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 사업 소득으로 과시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은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죠.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은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이 경우에 그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7호는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입니다. 국내에 있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데 과목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과목 나목에 따른 자산 권리 위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음 8호입니다.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대가를 포함하여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또는 자산 또는 정보라는 것은 과목,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제작물, 영화 필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남옥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목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 나목, 다목의 8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호는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하는 주식 등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하는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는 과목, 내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목,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다목은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이러한 것들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10호입니다. 국내 원천 기타 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1호부터 9호까지 살펴봤는데 이러한 소득 외의 다른 소득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그러니까 빠진 것 없이 촘촘히 챙겨서 과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목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목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보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목은 국내에서 발견된 매작물로 인한 소득. 바목은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목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천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성마투표권, 성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목은 제67조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목은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실이익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도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다음은 가목.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거주자와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내용인 소득세법 제119조와 법인세법 93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신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신청에 대한 내용이 메인이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